안녕하세요. 오남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남문 지하문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구독자 50명을 요청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 51명이 구독자로 참여를 해주셔서 최소한의 요건은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잘 준비를 해서 미숙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한 남한산성에서 있는 일들을 소소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남문에서 수호장대, 서문, 북문을 통해서 아말피까지 산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수어장대가 1.5km, 서문이 2.1km 정도, 한 전체까지는 한 2.5km 정도, 한 3km 정도 되는 아말피까지, 오남 갤러리까지의 남문 출발점입니다. 계속 제가 멘트는 하지 않고요. 남문에서 아말피까지 가는 길을 저와 함께 자연을 함께 산책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에는 이 스쳐 지나가는 이 바람을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남한산성의 숲과 자연을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 아래보다는 한 4도, 5도 정도가 기온이 낮아서 요즘은 아침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초가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선선하기도 하고 약간 추위를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춥기도 할 정도의 기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어디서 딱따구리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보이진 않네요. 저 가느다랗게 흔들리는 저 나뭇잎들이 보이시나요? 수천 수만 개의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따라서 너무 여유롭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빈 벤치도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예전에 어느 노래처럼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저 빈 의자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빈 의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느끼시나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다가 제 발길 속에서 저 앞에 가시는 분의 저 지팡이 소리에 어느 순간에 소리가 사라졌다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이 풀벌레 소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왜 남문부터 시작을 하냐면 어저께 옆에 있는 청수가 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남문 쪽에서 완만하게 수호장대까지 올라갔다가 나름 경사가 있는 부분 쪽에서는 이쪽 코스가 내려가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기는 처음이에요. 까마귀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는 아침마다 까마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깍깍해서 까마귀라고 했겠죠? 오, 저기 새가 혹시 보이나요? 나뭇가지 위에?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이쁘네요. 아침, 점심, 저녁이란 시간이 있지만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이 자연에서 아침에 주는 선물들이 꼭 한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이 남한산성에 대단히 큰 비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로를 보강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무들도 많이 부러졌었고 훼손도 많이 됐었던, 지금은 이제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저기 100m 앞쯤부터 좌측으로 꺾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지 않을까요? 보이는 부분까지는 예측하고 걸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저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는 믿음과 희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편안히 걸어갈 수 있듯이, 결국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의 길은 내가 걸어왔던 길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과거가 불변의 고정인 것 같지만 지금과 미래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나의 과거도 바꿀 수 있다, 바뀌어진다라는 말에 요즘은 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잊혀졌던 과거의 시간, 그랬어라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 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일들, 사건들, 지나온 시간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여진다라면 과거도 변화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요즘 MRP에서는
한 6, 7분들이랑 일요일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아주 서프라이즈예요. 살면서 처음 독서 토론회를 하시는 분들도 두세 분 계시고, 또 독서 토론회를 해봤지만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배움들 속에서 환희와 희열, 감동, 나눔, 이런 것들이 아말피 데크에서 일요일 아침 독서의 향연, 삶의 나눔, 서로에 대한 배움,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입문의 시간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영향력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말피를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읽는 책 소리를 듣게 되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침에 산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는 거, 보여지는 거,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누군가에겐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든지, 책 읽는 모습이 참 좋아, 아침에 독서 토론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카트는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니까 세계문화유산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관리 차량입니다. 우리 잘 요즘 잊고 있고 있는 우리나라 꽃이라는 무궁화. 근데 무궁화보다는 벚꽃이 더 많은,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네,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아침에 봤습니다. 성질이 급한 걸까요? 아니면 예기치 않게 떨어진 것일까요? 벌써 몇 장의 낙엽들은 길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있을까요? 정해져 있는 그것이 진실일까요? 누군가에게 여름이 나에겐 가을일 수 있고, 누군가의 가을이 나에게는 겨울일 수 있는 게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칸트의 마지막 말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이 아침 이 바람을 맞으면서 참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무엇이 참 좋은 것일까요? 땡땡땡. 각자가 다 다르겠죠. 저쪽 동쪽으로
구름이 낀 뒤로 찬란한 태양이 숨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은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가 그늘로 가고 피하잖아요. 하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달빛은 서로 보려고 달을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접보다는 간접 조명이 편안하고 찬란한 태양보다는 따뜻한 편안한 달빛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위네요. 제가 처음에 인사도 드렸지만 제 호가 오남인 이유가 한 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키는 저 바위를 보면서 참 항상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위는 차갑죠. 그래서 거기에 온기를 넣은 따뜻한 바위가 되자, 따뜻한 바위처럼 지내자 해서 오남이라고 제 호를 져서 처음엔 좀 어색하고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그냥 오래오래 쓰고 또 전시할 때도 작품에도 오남이라는 호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많은 분들도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 같고 저도 편한 것 같아요. 얼마 안 왔는데 약간 땀이 나려고 하는 그 기분 좋은 그 느낌 아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를 왜 하려고 그러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나름 중요하잖아요. 글쎄요, 오래전부터 제가 자전거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죠. 가끔 영상도 찍고. 근데 남한산성을 제가 이제 온 지가 3년이 돼서 매달 전시하고 공연을 하면서 아마추어의 공연도 있었고 아주 프로의 공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공연은 여기 있는 몇십 명의 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도, 그걸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남한산성 영화제를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고 좀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그 프로죠. 이미 유튜브 방송도 운영하고 계시고 한 분이 장비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 같은 분들도 영상 편집이나 이제 아주 좀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못 만들더라도 그냥 소소한 거를 나누는 이러한 그 영상들도 하나의 분야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일본 사진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던 뭐냐면 참 심심하다.
그냥 누구나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논두렁,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난 논들을 그냥 평범하거나 어떻게 보면 소금 뿌리지 않는 음식처럼 찍은 사진들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선명하고, 이렇게 찍는 사진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사진 또는 편안한 사진, 그냥 내 눈이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때론 누군가에게는 생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또한 너무 가공하거나 편집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라이브. 글쎄요. 그냥 편안함,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는 거를 함께 나눠라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해보는 것도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길 재밌네요. 오른쪽은 계단, 왼쪽은 언덕. 언덕은 아날로그, 계단은 디지털. 두 개를 합치면 이혜령 교수님이 얘기했던 디지로그. 누군가에겐 아날로그가 편하고 누군가에겐 디지털이 편하고, 어떤 거는 디지털로 사고해야 되고 어느 거는 아날로그로 인정해야 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뚝 솟은 두 그루의 소나무가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또 연결해주는, 숲과 길에서 우리가 또 작은 인문학을 생각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 밑에는 도시들이 보이고 아마 위례 신도시인 것 같고요. 저 멀리는 광교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소나무는 참 좋죠. 단순한 생각이지만 이 나무들이 쭉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가지로 옆을 저 삼천 공간에서 길을 만들게 될까요? 가지에서 가지를 치고 또 가지에서 가지를 치고 뻗어가다가 또 가지를 치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만 길이 아니라 나무 자체도 하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푸르다는 거, 변함없다라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소나무를 좋아했고 소나무를 사랑했었죠.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빛.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이 참 이쁘죠. 그냥 무자르듯이 일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의 지형을 따라서 꼬불꼬불 뱀처럼 이어진 이 성벽이,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요? 거기서 배팅하면 주머니는 다 빼야 돼. 배팅하면 여기. 그날의 함성과 그날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기는 제6암문. 남한산성에는 4개의 문과 22개인가요? 이런 작은 암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돌들을 쌓아서, 투박하게 쌓아서, 좁지만 이 문이 누군가에겐 탈출구였고 남한산성의 비밀을 전달하고 외부로부터 소식을 갖고 오고 부식을 추진했던 암문.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성문과 섬 밖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암문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과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암문들. 자, 이제 또 이정표가 나와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수호장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물을 평생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잖아요. 그냥 맑고 시원하고 따뜻하기만 하니까. 우리가 자연이 좋은 이유도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해서 이 자연이 좋은 거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런 거죠. 우리도 스스로 그런 자연 속에 일원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나무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수호장대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런 속도, 이런 기분으로 오니까 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자, 수호장대 이렇게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거나 문화재를 가시거나 어떠한 의미 있는 곳을 가시면 저렇게 안내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야, 이게 아까 저 밑하고 여기 바로 위하고 바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분응선에 있는 것과 정상에 서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정상에 올라서지 않으면 180도밖에 못 보잖아요. 반쪽은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정상에 선 사람만이, 정상에 우뚝 선 사람만이 360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높지 않더라도 작은 구름이라도 작은 언덕이라도 정상에 서서 사방을 다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어장례입니다. 저쪽엔 이미 해가 떠서 아주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의 목적 건물인 수어장대는 웅장하면서도 근엄하고 오래된 시간을 다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돌기둥에 나무기둥, 그 다음에 팔짝지붕에 정면 5칸, 측면 4칸에 아주 웅장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은 스스로 폼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소리 낼 수 있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거 참 어려운 미덕이죠. 자, 옆에는 또 조그만한 비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무망루. 그다음에 이 벽과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바위를 치지 않고 이 바위를 모서리로 삼아서 이렇게 담을 한 지혜가 대단히 멋스럽습니다. 여기에는 또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수어장대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 정확한 한자는 제가 독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명작은, 명품은 디테일도 아름답다라고 하죠. 이 천막끝이 살짝 올라온 이 선도 어저께 한남로에도 보셨지만 일본과 중국하고는 확연히 다른 우리만의 선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기술과 인문과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한옥. 아마도 이 수어장대가 정상에 있어서 비바람이 많이 치니까 이 주춧돌을 높게 해서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한 것 같고요. 다른 건물보다 저 주춧돌도 높고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단을 쌓아서 올렸고 또 하나의 월대를 하나 올려서 더 안정감 있고 권위를 나타내는 건물로 지은 것 같고요. 이 건물 뒤에 와 있는데 이 정면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람이 저 작은 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바람이 가속이 붙어서 너무 시원합니다. 이 돌과 나무의 만남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재질이지만 받쳐주고 기대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있게 하고. 이건 기둥과 기둥 위에 공포만을 세운 주심포라는 형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요거는 새가 날개를 활짝 핀 것 같죠?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근엄하면서도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수호장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규칙적인 모습이 때로는 힘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건물들 중에 최고의 압권은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이 종묘의 건물이 아마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나무는 하나의 기둥에서 두 갈래의 가지로 나눠서 아주 넓게 퍼져서 스스로 이제는 가지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네요. 그림자 놀이 중입니다. 이렇게 돌들로 깔아놓은 이 길을 걷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걷기 좋은 길이죠. 우리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자그마한 돌들로 다 깔아놨잖아요. 그런 운치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 왕릉에 갔었을 때 박석으로 깔아놓은 길, 왕도 신도를 걸었던 그 느낌,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게 해놓은 길도
운치와 정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른 시간이지만 느림의 미학,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거. 소리 독서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는 스칼라는 힘이 있는데 방향이 없고 벡터는 힘과 방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벡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나눴는데, 빠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나침반은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북극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잃으면 설사 그게 아무리 빨리 간들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기 성 너머에 이제 하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벽도 직선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좌측으로 굽어졌다가 다시 저 끝에는 우측으로 휘어져 가는 곡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웠나요? 저 멀리 흐릿하게 잠실 롯데 타워가 잠깐 보였습니다. 오, 소나무 숲 사이로 빛들이 지나가면서 만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 소나무 사진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네, 배병우 작가님의 소나무 숲들이 너무 아름답게 작가님의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소나무 숲들이 많았죠. 아, 좋습니다. 지나가고 걸리고 스치고 부닥치고 머물고 떠나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종종 만나시죠? 산에 가시면 음악 크게 틀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남한산성에도 가끔 종종 있답니다. 네, 여기는 1코스, 포장이 잘 돼 있는 1코스. 사실 남한산성 1코스 전 코스가 등산 코스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볍게 산책하고 힐링하기 좋은 산인 것 같아요. 굳이 등산복을 입고 오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아이들 유모차와 또 부모님과 손잡고 그냥 산책하기 좋고, 낮에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산책도 많이 나오고, 또 아말피에 늦은 밤 있으면 새벽까지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서문의 야경을 보러 데이트 코스로 많이들 오죠. 잠실 롯데타워의 야경이 일품이거든요. 아주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산, 그다음에 잠실 롯데타워, 남산, 한눈에 또 한강에 있는 다리를 여러 개를 거쳐서 볼 수 있는 뷰가 대단히 아름답고, 또 약간의 높진 않지만 호연지기도 느끼고 정상에 올라온 느낌도 느끼고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일거양득인 그런 산이 이 남한산이고 남한산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 많은 산성들이 있죠. 이제 화성이야 이제 도시에 있는 성이고, 그다음에 읍성들도 많지만 아마 산성에 이렇게 마을이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남한산성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곳이 522m 정상이, 그리고 아말피의 높이가 대략 한 350m인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계절풍과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위치. 그래서 아주 공기가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된 날이 많은 것이 이 남한산성에 있는 산성리 마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3년 됐는데 그냥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벌써 3년이 됐고요. 근데 물론 뭐 갤러리하고 카페를 뭐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글쎄요, 벌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 올 때 고혈압으로 왔는데 지금은 고혈압이 없어졌다? 고혈압을 고쳤다? 이게 남은 거 아닐까요? 맨날 자연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숲속에 올 수 있고, 이 자연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남은 게 아닌가. 이 장면 너무 이쁘네요. 이 곡선의 선과 직선이면서도 곡선인 저 소나무와 또 이 시간에 소나무 숲을 비치는 빛이, 또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이 장면이 아주 아름다운, 이 순간 찰나 느낄 수 있는 이런 감동과 기쁨들이 대단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말들을 좋아하고 있지만, 특히나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의 운치를 즐겨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주 장관인 자연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작이란 작품과 멋진 장소를 관광이나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동도 중요한데, 무심하게 내 옆에 있는 것, 또는 너무 심심한 것 같은, 매일 보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무엇, 아무도 봐주지 않는, 조명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 내 옆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일상에 나와 함께하는 것들에서 운치를 찾아내고 그 운치 쪽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면 최고의 감상과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잠시 소나무 숲을
그래도 유흥준 교수님이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가장 최고의 그 문화유산의 고수는 폐사지에서, 어떠한 건물도 어떠한 흔적도 없는 그 폐사지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폐사지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호흡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 답사가 최고의 답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들리는 것보다는 들리지 않는 것, 드러난 것보단 감춰진 것들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유관, 심한, 해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와우, 이야, 야호, 훨씬 더 행복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벽을 따라서 내려와 보니 서문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저 멀리는 무역센터도 보이고요. 여기는 서문이지만 현판은 우익문으로 되어 있는 성벽 위에 아주 단아하면서도 아름답게 서 있는 서문입니다. 서문을 들어간 다음에 성문 밖으로 올라가면 사실 전망대가 있어요. 데크까지 만들어진. 근데 여기는 성문을 들어가지 않고 성문 안에서 성벽을 따라 우측으로 한 100m 정도만 올라오시면 으짜! 그 전망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으짜! 누구나가 서문에 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이 성벽 너머의 풍경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자, 서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 1m도 안 되는 이 성벽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담은 보일 듯 말 듯 높이의 담으로 되어 있죠. 내가 관심을 갖고 뒤꿈치를 들면 보이고, 내가 무심하면 보이지 않게 한 담. 지금 여기 성벽이 마치 그런 담과 같습니다. 무채색 같지만서도 그라데이션 같기도 하고, 작은 구름과 사이로 많은 아파트들, 숲속에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저 멀리 광교산, 남산, 흐리지만 북한산까지 보이는, 낮지만 볼 수 있는 거는 다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요 밑에가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우측에는 팔당대교와 하남이 한눈에 들어와 보이는,
그래서 한 500m만 올라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한 500m만 올라오면 내가 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대단히 작게 느껴지고 거기에 숨어져서 가려져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높이가 500m 올라간다면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500m, 지금 이 서문 전망대처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의 높이가 500m를 올라온다면 그 세상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의 인식이 바뀔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제가 예전에 강의를 다니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나에게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 나는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무엇이 나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환경과 살아온 그런 많은 여건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또 형성되어 있겠지만 그 어떤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되면 또한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로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아닐까. 되게 높은 곳에 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자연을 보면서 좀 너무 무거웠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또 무겁다라고 또 인식하게 된 것도 또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여기는 아까는 제 유관문이었잖아요. 여기는 연주봉 옹성 앞문이네요. 이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임방석이 위에 딱 있고 긴 돌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높은 돌을 2개 다 받쳐서 그 위에는 작은 돌들로 싸서 입구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성 두께만큼의 이 작은 길을 지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이렇게 철문으로 이 문을 딱 나가면 이 경계, 여기는 성문 밖, 저기는 성문 안, 저기는 보호구역, 여기는 자유구역. 얼마 전에 성문 밖 학교에서 많이 고생해서 이 남한산성 영화제가 잘 끝났는데 거기에서 상영한 영화 중에 이 남한산성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4학년 학생들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감옥이라는 영화가 너무 저에겐 감동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배움의 장소라고 학교를 보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은 그게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벗어나서 아까 저 성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저 성문 밖을 팍 박차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왠지 모를 감동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학생이 그래, 그곳에 나가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와.
이 대사에서 울컥했어요. 지금도 약간 울컥하네요. 그렇죠. 보호받는 거 중요하고 안전한 거 중요하지만,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가는 거야. 4학년 아이들의 그 시나리오와 그 연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상도 한번 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연주대 옹성 앞문을 나오면 너무나도 아늑하고 너무나도 포근한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남한산성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언제나 오고 싶어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자연 속에 있지만 성벽이 보호해주고 자연과 인공의 적절한 조화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아주 얕은 언덕을 넘어오면 또 다시 살짝 내려가고 끝이 보일 듯 말 듯 안 보이는 길이 이어져서 저 멀리에 봉화대 같은 연주대가 위로 상승하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에도 와보고 일출을 보러도 여기로 와보고 재단 같기도 하고 우주와 제가 만나는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지구에 있지만 지구 또한 우주의 하나의 별이듯이 이곳에 오면 왠지 우주 속에 있는 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연주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일출은 장관을 넘어서 심오함도 있고 그 어떠한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 일출과 이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저에게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연주대인데요. 혹시 여기 서문만 오셨다가 가시지 말고 반드시 이 서문 옆으로 성벽을 따라서 오시면 연주대 오실 수 있어요. 한 5분? 그러면 벌써 이 바람 소리 들리세요? 제가 마치 어느 신성한 재단에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성화가 없어서 그렇지 오른손에 지금 핸드폰을 들고 보이세요? 저 끝에는 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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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산을 가리고 산이 산을 가리고 고개를 삐쭉삐쭉 내밀은 저 산들이 연결되어서 동양화 같기도 하고 다른 행성 같은 곳, 이곳이 연주대의 풍경입니다. 오른쪽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산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하남과 구리로 연결되는, 잠실로 연결되는 도시들이 머무는 곳. 잠시 이 바람과 이 자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그 먼 곳 어디에서 달려와 거침없이 달려와 나의 몸을 감싸주는 이 빛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어 불어왔는지 세차게 저의 옷을 흔들고 제 살결을 스치는 이 자연의 바람결에 감사합니다. 이 연주대에서 바라보는 이 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동이에요. 사라져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저 길의 끝. 우리 아름다움을 저는 가장 잘 표현한 말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 중에 거미블루 화이부치란 말이 있는데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말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말라라는 말 중에 저는 이곳이 누추하지 않으면서 검소한 수수한 멋,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잘 간직한 곳이 이 연주대로 올라오는 이 성벽 사이길인 것 같습니다. 높아서 자연을 가리지 않고 너무 낮아서 위험하지 않은 이 성벽을 사이에 두고 조금도 하늘을 거스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나무의 모습을 가리지 않아서 숲을 다 볼 수 있고 지나가는 바람이 내 코끝을 막지 않게끔 서 있지만 서 있지 않고 가렸지만 가리지 않은 이 연주대의 성벽길에서 이 걷는 이 행복과 즐거움은 언제나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 차박 여행을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가 가장 좋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서슴없이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깊은 계곡을 그대로 살리고 오곡문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열렸지만 닫혀있고 닫혔지만 열려있는 그 돌담 그 사이길을 열어놓고 애양단이라는 그 담을 만들어서 그 추위에 그 담에 서 있으면 그 태양볕을 받을 수 있고 광풍각과 제올당을 두어서 비 온 다음에 그 신선한 바람과 그 구름이 지나간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세원이란 곳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소로 꼽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서 이 연주대 길이 저에게 주는 이 따뜻함과 편안함과 이 사색의 길로는 저에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남한산성에서 들어와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연주대로 향하는 길과 연주대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이 약간의 경사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조심조심 살살 내려가는 이 기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네요.
저 성벽도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저 성벽 저 모퉁이에 있는 저 조그맣게 열린 저 앞문,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끼어 있는 이 돌에 있는 이 이끼들이 더욱더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이끼 위에는 떨어진 솔나무 잎들이 근데 무질서하게 떨어져 있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콜로세움에 있는 그 아치문보다 이 연주대에 들어오는 이 앞문의 이 문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은 지키는 문이었고 보호의 문이었고 소통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에 있는 그 화려한 문들은 살인의 문이었고 향락의 문이었고 태폐의 문이었잖아요. 와, 이 어둠을 지나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 앞문 위를 걸어가는 돌계단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침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북문을 향해서 가게 되고 다시 남문 로타리로 가서 남문으로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숲 사이에 멀리 마치 눈썹 같기도 하고 손톱 같기도 한 저 성벽이 살짝 보이시죠? 벌써 어느 나무는 노랗게 물이 들어가네요. 지금은 조심조심 핸드폰을 들고 계단을 바라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무들이 폭우에 쓰러진 나무들을 잘라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 들리시죠? 제가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벽과 산, 나뭇잎 사이에 보이는 저 먼 산들이 참 매우 몹시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계단을 다 내려와서 순환길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문, 전승문이 700m 남아있네요. 거의 다 왔고요.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라 훨씬 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등에 또 온몸에 땀들이 배어서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느낌이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전히 성벽은 어떠한 규칙 없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굵직굵직하고 키 크고 어떻게 보면 강릉에서나 볼 수 있는 적송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더 멋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담쟁이는 소나무 위까지 잘도 타고 올라갔네요. 담쟁이가 좋은 걸까요? 소나무가 좋은 걸까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를 많이 돌아보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새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소나무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저 풀들에게, 들꽃에게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각각도 너무 아름다운 존재죠.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 속에 정말 소중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죠. 근데 그 아름답다라는 어원이 나답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외모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나니까 나다운 거.
약간은 뻔뻔하게. 그래요, 맞아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건 나다운 거고.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나무는 휘어져 있고 어떤 나무는 곱게 올라가 있고, 하지만 조화롭게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 숲에 있는 어느 하나 한 그루의 나무다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죠. 제가 좀 얼굴이 커서 얼큰이거든요. 그래도 그게 다 아닌 거려 뭐. 그런 거죠, 뻔뻔하게. 무슨 새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공간을 채우는 거는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저 새소리일 뿐인데요. 남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공기가 깨끗하고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서 이 불어오는 이 바람이 참 고맙네요. 알겠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왜 고마운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띠리리. 이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지가 않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잘 안 잊어먹는 것 같아요. 불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가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짝짝짝짝짝. 셀프 박스였습니다. 자, 이제 언덕길을 쭉 내려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저 태양빛이 태양을 떠나서 제 몸에 부닥치는 시간이 8분 걸린답니다. 8분. 그 어둡고 깊은 우주를 거쳐서 저에게 도달하는 시간 8분. 그 좋은 청정 지역인지 신비의 구역인지를 거쳐서 제 몸을 탁 때리는 그 느낌으로 저 햇빛을 받아봅니다. 고맙다. 그 먼 곳에서 나에게까지 달려와줘서.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라라. 와,
곳곳에 소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죠? 네, 각각 자기 다워요. 네, 우리도 각각 나답게 삽시다. 와, 드디어 이 글의 끝에 얼마 전에 보건공사를 해서 새롭게 단장한 전승문, 북문이 아주 멋지게 새색시처럼 폼을 내고 있습니다. 보건공사를 해서 그런지 오래된 돌과 새로운 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대단히 미학적으로, 역사감은 떨어지지만 미학적으로 많이 이쁜 것 같습니다. 하얗고 누렇고 검었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성문이 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42km를 달려와서 이제 남문, 수어장대, 서문, 서문 전망대, 연주대, 북문을 거쳐서 이제 중력이 막 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말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촬영 시간이 1시간 27분이 걸렸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딱 걸리겠네요. 자, 여기 바리케이트를 딱 지나면 아스팔트 길부터가 이제 또 우리 산성리의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마을이고요. 제가 북문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있는 북문길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형님인데 얼마 전에 물을 심어서 지금 또 열심히 가꾸고 계십니다. 여기 한 600평 정도 되는데 한 무가 1000개 이상이 나온다네요. 나중에 또 무가 또 다 자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말피 옆에 있는 청수가고요. 자, 저곳이 매일 아침 저에게 행복을 주는 아말피이고, 맑은 물이 흐르는 쇠심천, 그 다음에 아말피 데크 쇠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낚시 끝에다가는 쫄라맨하고 고래를 매달아 놨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여기 아말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딱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